2장의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회로에서 이상적인 전원의 상호 연결의 유효함과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상적인 전원의 상호 연결이 유효하다는 것은 전화번들 간에 만드는 전이차에 서로 충돌이 없어야 되고 전류원이 만드는 어떤 전류의 패스에 서로 충돌이 없어야 되죠. A번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의 전위가 서로 같아야 되고 여기도 전위가 같아야 되고 여기도 전위가 서로 같아야 되죠. 내가 만약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전위를 0V라고 하면 빨간색 부분은 20V가 될 거고, 그리고 이 30V 전원에 의해서 녹색 부분은 30V가 되죠. 그럼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서로 10V의 차이가 나면 되니까 이 전류원에 걸리는 현재 전압의 크기가 10V가 되는 거죠. 방향은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전류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류원의 8A가 지금 전체 회로에 흐르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 서로 전류원도 충돌이 없죠. 그래서 전화원과 전류원 모두 서로 상호 연결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B번에서 어떤 전원이 전력을 공급하고 흡수하는지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B번을 보면 지금 8A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30V 전원은 전류의 방이 윗방향으로 흐르니까, 그리고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V 곱하기 I 해서 30 곱하기 8 해서 240W가 되는 거고, 20V 전원은 전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VI 정리해서 20 곱하기 마이너스 8, 그리고 8A의 전류원은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고 전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VI 마이너스 10 곱하기 8 그래서 마이너스 80V죠. 80W죠. 그러면은 여기서 P가 양수라는 것은 전력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고 음수는 공급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C번에서 공급되는 총 전력이 흡수되는 총 전력과 같은지 검증하라 라는 얘기는 공급 전력의 합이 여기에 합이 소비하는 전력의 합과 같으면 되겠죠. 여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모든 파워를 더한 것이 0이 되면 되죠. 위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두 개를 합하면은 마이너스 240W, 총 240W를 공급하고 있고 소비하는 전력은 지금 240W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공급 전력의 합과 소비 전력의 합이 같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세 개의 파워를 서로 연결된 소자들의 파워를 모두 합했을 때 0이 된다 해서 검증을 해도 되죠. D번입니다. 30V 전화원의 극성을 반대로 할 경우 모든 과정을 반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극성을 반대로 해서 제가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번엔 8A가 일로 들어가고 일로 8A가 흘러 들어가고 전원의 크기를 봤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50V가 되겠죠. 방향이 반대죠. 왜냐면 여기 노드와 여기 노드 사이에 전위의 차이가 지금 이런 패스로 갔을 때 50V가 나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내려와도 똑같이 50V가 나야 되죠. 그러면 각 소자들의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파워를 계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되죠.
30V 같은 경우는 파란표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240W. 20V 전원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160W. 파란페어 전원은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400W. 그럼 이 두 개 더하면은 총 400W가 지금 두 개의 전압원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있고 공급되고 있고, 이번에는 8A 전류원에 의해서 400W가 소비되고 있다 또는 흡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음으로 2장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전류 I1과 I2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문제는 다르게 우리가 회로를 해석해서 풀 수 있지만 2장에서 배우는 오음의 법칙과 KCL 그리고 KVL 이것만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ohm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그러고 150ohm에는 V2 그리고 여기는 V3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노드를 기준으로 KCL을 적용해 보면 들어오는 전류가 1.5A고 나가는 전류가 각각 I1과 I2죠. 따라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1.5A가 I1 플러스 I2라고 정리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 방향으로 내가 KVL을 적용해 보면 마이너스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0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각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정의를 해놨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마이너스 V1은 마이너스 100 I1이 되고 V2는 150의 I2가 되고, 그리고 250ohm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이 I2가 흐르니까 플러스 250 I2는 제로, 이렇게 식을 바꿔 쓸 수 있죠. 그럼 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정리해서 풀어보면 첫 번째 식이 I1 플러스 I2가 1.5,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는 마이너스 10 I1이 플러스 40 I2가 제로죠.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I1 플러스 4 I2가 0이죠. 그럼 이 두 개씩을 더해서 정리하면은 I2가 0.3A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다시 첫 번째 식에 넣어서 I1을 구해보면 I1이 1.2A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이렇게 A1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으로 B번입니다. B에서는 전압 V5를 구하라고 그랬죠. V5는 지금 1.5A에 걸리는 전압인데 1.5A에 걸리는 전압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KVL을 적용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 방향으로 내가 KVL을 적용해 보면은 마이너스 V5 플러스 V1이 제로라서 V5가 V1과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V1은 앞에서 본 것처럼 100ohm에 걸리는 저항이니까 전류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I1 곱하기 100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앞에서 I1을 우리가 1.2A로 구했기 때문에 1.2A에다가 100을 곱한 120V가 V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번, 발생한 총 전력과 소비된 총 전력이 같다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회로를 정리해 보면은 1.5A이고 지금 여기에는 120V가 걸려 있죠. 그리고 여기는 100ohm의 저항에는 지금 전류가 0.3A가 흐르고 있고 전압은 120V죠. 똑같이.
그리고 155과 우리가 255면은 모두 다 똑같이 I2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I2는 앞에서 구한 것처럼 0.3A가 됩니다. 여기가 0.3A가 아니라 1.2A죠. 자, 그러면은 1.5A의 전류원의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쓸 수가 있는데 전류의 방향이 지금 전압 극성의 음의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20 곱하기 1.5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80W. 다음으로 100ohm의 저항에 걸리는 것은 100ohm의 저항은 지금 VI로 계산해 보면은 전압의 방향 극성과 전류의 방향이 수동부 규격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120 곱하기 1.2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144W. 다음으로 150ohm의 전력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I2의 제곱 곱하기 150으로 우리가 쓸 수 있죠. I 제곱 R을 이용해서 0.3A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정의 크기는 155ohm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13.5W. 250ohm 같은 경우도 I2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250ohm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I 제곱 R로 계산을 해보면 0.3A의 제곱 곱하기 250. 따라서 이것이 22.5W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음수를 가지고 있는 이 1.5A의 전류원에서 이 전력은 우리가 공급되고 있는 전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에서는 모두 다 소비되고 있는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공급된 전력의 합이 지금 180W이고 소비된 전력이 144 더하기 13.5 플러스 22.5 계산하면 이게 180W로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전체 회로에 있는 전체 파워, 각 소자들의 파워를 합한 것이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죠. 우리가 파워의 합을 계산해 보면은 P 1.5A 더하기 P 100ohm 더하기 150ohm 그리고 250ohm으로 이 합이 0이 된다는 것으로 발생한 전력과 소비된 총 전력이 같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장의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전류 I1과 I2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내가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여기를 V2 그리고 여기를 V1 여기를 V3라고 했을 때 먼저 이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면 들어오고 있는 전류가 3A 나가고 있는 전류의 합이 I1 플러스 I2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KVL을 적용해 보면 마이너스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0인데 V1은 저항 120ohm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0 I1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나머지도 ohm의 법칙을 적용해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식하고 이식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I1과 I2를 찾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식을 10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면은 2가 되고 이게 46I2죠. 2로 다시 나눠주면은 I1 플러스 23I2가 0이죠. 첫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써주고 여섯 배에서 더해주면은 29I2가 18이 되고 I2는 29분의 18
그래서 0.62A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I1도 식에 넣어서 정리해주면은 2.38A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B번에서 전압 V5를 구하라 이랬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방향으로 내가 KVL을 적용해 보면은 V5가 V1과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V1은 120 오메 법칙에 따라서 I1이기 때문에 120 곱하기 I1이 2.38A 정리하면은 285.6V가 됩니다. 10번에서 발생한 전력과 소비된 총 전력이 같다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되는데, 회로를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3A고 지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85.6V죠. 120ohm이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1, 그러니까 2.38A고 180ohm과 280ohm에 흐르는 전류는 I2로 0.62A죠. 따라서 각 소자의 전력을 계산해 보면, 먼저 전류원 같은 경우 전류 방향이 반대라서 VI로 계산해 보면은 3A 곱하기 285.6V가 되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856.8W가 되고, 120ohm의 저항의 전력은 I 제곱R로 우리가 구해주면 2.38의 제곱 곱하기 120 계산하면 이게 679.73W. 다음으로 180ohm은 마찬가지로 I 제곱R로 계산해주면 0.62A의 제곱 곱하기 180ohm, 그리고 280ohm은 I 제곱R로 계산해주면 0.62A의 제곱 곱하기 280ohm 이렇게 되는데, 계산하면 각각 69.19W 그리고 107.63W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3A의 전류원만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소비하고 있는데, 소비하고 있는 것들의 전력의 합을 구해보면 856.55가 나오는데, 사실 이 뒷부분의 숫자들은 소수점 계산에 의해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전력의 합을 우리가 0이다 해서 발생한 총 전력과 소비된 총 전력이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장의 22번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문제는 문제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풀 수 없는 문제긴 한데, 먼저 풀어보고 어떤 이유로 이제 문제에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 회로에서 I5의 전류가 지금 2A로 주어졌다고 그랬죠. 이때 I1을 구하라,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먼저 이 회로를 내가 해석을 해보면 2A가 일로 흐른다는 얘기는 2A가 65ohm의 저항에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20V가 되죠. 그리고 이 아래쪽의 노드를 내가 기준 노드로 잡으면 이 노드의 전압이 전압원에 의해서 180V가 되고,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노드는 65ohm에 의해서 120V만큼 전압 강화가 이루어진 60V의 전압을 갖게 되죠. 따라서 밑으로 흐르는 전류가 35분의 60V 해서 7분의 12로 1.714A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으로 들어온 전류가 지금 2A고, 이 노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가 1.714A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차이인 0.286A가 왼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럼 이 전류와 25옴의 저항을 곱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내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전압이 7.15V입니다. 그러면 이 60V에서 7.15V를 뺀 값이 여기 빨간색 노드의 전압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52.85V 볼트가 되죠. 그러면은 I1은 여기가 0전이니까 0볼트니까 52.85V와 저항으로 표현된 이런 값을 갖게 되고 계산하면 이게 0.755 암페어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빨간색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지금 0.286이고 나가는 전류가 0.755 암페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 I는 I 플러스 0.286 암페어가 I1 즉 0.755 암페어가 되죠. 따라서 I는 0.469 암페어가 되죠. 0.469 암페어. 이 관계가 성립하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전압 강화가 왼쪽 노드에서 오른쪽 노드로 전압 강화가 180에서 52.85V가 되고 저항값이 5기 때문에 이 값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로 계산된 0.469 암페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이 같지 않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5옴에서 흐르는 전류를 KCL에 의해서 0.469 암페어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옴의 법칙에 따른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약 3암페어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값이. 따라서 이 부분에서 회로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회로를 해석을 해보니 실제 I5의 전류값이 즉 65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2A가 아니라 1.171A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회로를 해석하게 되면은 회로를 다시 그려보고 볼트고 5옴 그리고 25옴 75옴이 있고 35옴과 65옴이 있을 때 일로 흐르는 전류가 1.171A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이 70.16V가 되죠. 그럼 여기에 전압은 109.7V가 되고 여기 전압은 이제 180V. 그 아래로 흐르는 전류는 3.135A. 그리고 이때 여기에 전압이 158.8V. 전류는 이 방향으로 1.964A. 아래 방향으로 2.269A. 오른쪽 방향으로 4.233A. 이렇게 흐를 때 그리고 각각 여기에 걸린 전압은 플러스 49.1V. 그리고 여기는 5옴에 걸리는 전압은 21.165V가 걸릴 때 이 회로의 해석이 제대로 된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서의 회로를 보면 180에서 158.8V를 뺀 것의 5옴으로 나눈 값이 이 값이 4.233A가 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각각의 노드에서 KCL이 모두 성립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는 약간 오류가 있었지만 나중에 회로를 해석하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된다면 이 회로를 에서 IO를 주어지지 않아도 이 회로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각자 풀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장의 2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도 약간 오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 전류원과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어떤 A와 같은 어떤 소자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했더니 다음과 같은 오른쪽과 같은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회로가 이상적인 전압원과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회로 모델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소자로 표현된 부분에 이상적인 어떤 전압원이 있고 소스가 있고 여기에 어떤 저항 R이 연결된 이런 회로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여기 단자에서 측정되는 전압이 VT고 안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전압을 IT라고 했을 때 VT를 정리해보면 VS 플러스 그리고 이쪽에서의 저항에서의 전압값이 IT 곱하기 R이기 때문에 IT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실제 이것은 KVL에 의해서 구해진 겁니다. KVL에 따르면은 내가 이렇게 회로를 돌 때 마이너스 VS 마이너스 IT 곱하기 R 플러스 VT가 제로이고 이거를 VT에 의해서 정리하면 모두 우변으로 넘어가면 VS 플러스 IT 곱하기 R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회로 모델에서 측정된 전압과 전류의 값이 다음 표와 같이 주어져 있죠. 그럼 IT가 제로일 때 VT가 50이 측정되었으니까 이때 우리가 VS가 5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VS가 50이면 두 번째 값에서 IT가 2일 때 VT가 6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R이 16이고 R이 8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식을 정리해보면 VS가 50이고 저항이 8인 이런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회로들을 그려보면 50V의 이상적인 전압원이 있고 여기에 8옴의 저항이 연결된 직렬로 연결된 이런 회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표에 다른 전압과 전류 값들을 넣더라도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모델을 이용해서 VT가 0일 때 IT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결국에 우리가 구한 이 회로 모델을 해석한 회로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VT가 0일 때 IT 값을 우리가 구해보면 IT가 8분의 마이너스 50 즉 마이너스 6.25 암페어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장의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VO와 회로에서 공급하는 총 전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회로에서 이 노드를 중심으로 아래로 흐르는 전류가 IX 그리고 오른쪽으로 2옴에 걸려있는 전압을 VO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옴에서 흐르는 전류를 이 VO로 나타내면 2분의 VO로 우리가 쓸 수 있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면 그럼 우리가 이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면 50A가 흘러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전류가 IX 그리고
I가 나가고 있는데 그게 2분의 V5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 방향으로 KCL을 적용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으로 걸리고 8IX죠. 8IX인데 내가 적용하는 KVL의 방향이 마이너스이니까, 그리고 VO 플러스 종속 전압원 4I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풀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식을 2배에서 정리해주면 2IX 플러스 VO가 100이고, 이 식을 내가 두 번째 식을 내가 정리해보면은 4IX가 VO죠. VO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풀어보면 6IX가 100이고, 따라서 IX가 3분의 50A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VO를 구해보면 VO가 4IX니까 3분의 200이 돼서 66.67V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VO는 구했고, 이번에 공급되는 총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각 소자에서의 전력을 우리가 풀어봐야 됩니다. 회로를 내가 다시 그려보면 50A가 위로 흘러가는 전류원이 있고 8옴, 그리고 2옴, 이렇게 되는 구성,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죠. 이때 이 전류를 IX가 3분의 50이니까 이 전압원의 크기가 3분의 50 곱하기 4하니까 3분의 200V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IX가 3분의 50A니까 이 방향으로 3분의 50A가 흐른다는 걸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내가 구해보면 3분의 50 곱하기 8이죠. 그럼 3분의 400이니까 이게 133.33V라는 걸 알 수 있죠. 회로에서 이 8옴에 걸리는 전압이 133.33V인데 이게 동일하게 50A에도 걸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KVL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일로 흘러가는 전류가 2분의 VO라고 했으니까 VO가 지금 66.67이죠. 그래서 33.33A가 흐르고 있고, 여기의 전압은 66.67V. 각 소자의 전력을 계산해 보면, 먼저 전류원의 경우 전류의 방향과 전압의 극성을 고려해서 VI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VI가 되고, 마이너스 133.33 곱하기 50이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666.67W가 됩니다. 그리고 8옴에 걸리는 8옴에서의 전력을 구해보면 I제곱 R로 우리가 구해보면 흐르는 전류가 3분의 50A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8옴이죠. 계산하면 2222.22W가 되고, 이번에는 2옴에서의 전력을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I제곱 R로 구하면 2옴에 흐르는 전류가 33.33A고 2옴으로 계산해보면 2221.8W. 그리고 종속 전압원에 걸리는
에서의 전력을 우리가 구해보면 지금 전압의 크기가 3분의 20V이고 전압의 크기가 3분의 20V이고 일로 흘러가는 전류는 33.33A죠. VI로 계산하면 3분의 200 곱하기 33.33이죠. 계산하면 이 값이 222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소자에서는 전력을 소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적인 전류원에서는, 독립 전류원에서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소자들의 파워를 합하면 0이 되고, 그래서 전력 검정을 만족하고, 문제에서 이제 공급되는 총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력은 6666.67W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